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주 월요일 양일간의 급락으로 놀라거나 실망한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금요일 오후 9시경 1760달러까지 빠진 데서 실망을 했고, 월요일 아침 7시에 시작부터 급락하여 1680달러까지 빠졌을 때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1680달러는 올 4월에 한 달 동안 만들어진 이중바닥이자 올해의 저점으로 작년 8월 만들어진 2080달러라는 고점 이후 급락 하락의 브레이크를 건 중요한 지지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강한 건 역시 6월 말 저점인 1750달러가 지켜지는 거였겠지만 단 이틀 만에 뚫려버려서 뭐라 할 말이 없게 만들었는데요. 다행인 건 1680달러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우리 시간으로 8월 11일 12시 현재 173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2000달러대로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1800달러 이하의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만 제 딴의 눌림목을 러프하게 1750달러에서 1800달러 사이로 봤던 건데 이게 너무 크게 빠져버리는 바람에 당분간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번 저점이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좋겠지만 일봉뿐 아니라 주봉도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무조건 매수를 외치기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1850달러를 넘으면서 주봉상 골드가 나면 리스크가 확 줄면서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당분간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4월과 5월 반등 이후로 6월 달에 또다시 하락이 있었지만 4월 저점도 지켜진 상황에서 또다시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와 연준의 자산 매입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금값의 상승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고용보고서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줌으로써 결국 테이퍼링이 가시화되면서 금값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이연타로 1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기존의 뉴스나 저희 영상에서는 금값뿐 아니라 은값에도 호재였던 인프라 투자가 왜 지금은 다시 악재가 된 걸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기존 상식들이 깨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는데요. 마치 기상이변처럼 신기한 일이 안 신기한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을 쓰나미처럼 풀어버리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오르는 일도 발생했고 금리를 안 올릴 테니 걱정 말고 투자하라는 연준 의장의 연설을 듣기도 합니다. 원래 대규모로 자금이 풀리면서 돈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며 그로 인해 금 가격도 오를 것이다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이후에 경기가 과열이 되고 물가가 너무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금값도 조금 떨어지고 2보 전진의 1보 후퇴 같은 느낌으로 결국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오르면서 장기 투자하는 분들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온 건데요. 물가 상승분이 거의 산업재들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응 수준의 차이가 나면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이 달러 기반의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데요. 덕분에 휴지가 된다던 달러가 금값이 되고 금이 요새 찬밥이 된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이퍼링이란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지 않아도 채권 매입을 줄임으로써 시중금리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지난주 금요일 금값 하락의 원인이 된 거고요. 인프라 투자는 나스닥보다 다우지수나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주가를 견인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긴 게 월요일 추가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적 의견으로 영상을 마치려 하는데요.
가치가 있는 것은 인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도 있지만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고 달러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달러가 강할 때가 있고 기축통화로서 일정 부분은 꼭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금 또한 내 자산의 일부로서 보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봉이나 월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서 장기간 금이 하락한다면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한 자산가일 때 일정 부분 매도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그건 그만큼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내 자산이 더 늘어난다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것을 샀다 팔았다 해서 좋을 일은 없으니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분할 매수하는 분들은 부담 없이 낮은 가격이라 매입하셔도 좋겠지만 새로 하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확실히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면 사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격은 매력적인데 만약 1680달러까지 깨진다면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금거래소였습니다.